중, 첨단 기술, 굴기, 선언했지만 바이든 정부, 여전히, 제재, 압박 기술 선진국, 한, 기업으로, 눈 돌려 올해만, 투자 설명회, 20여 차례 우리 기업, 입장에 선, 고민이, 땅사드, 등, 정치적, 이슈된, 피해, 크고 기술만, 취하고, 버린다. 인식도 한국의 첨단 산업을 향한 미국과 중국 간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한국의 4대 그룹으로부터 44조 원에 달하는 미국 직접 투자를 약속받으면서 중국 정부의 한국 첨단기업 유치 경쟁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 한미동맹 간의 기술 협력의 성과물이었던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손길을 내밀고 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부터 미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아왔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도 압박의 강도는 줄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 등 현대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품목은 공급 부족에 허덕이고 화웨이, 틱톡, 위챗, DJI 등 대표적 기업들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미국과 거래가 막혔다. 그러나 중국은 굴복 대신 보복과 자력 갱생을 외쳤다. 14차 5개년 경제, 사회 개발 계획과 2035년 중장기 계획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앞으론 첨단 기술 등에서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시기까지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도록 굴게하겠다는 게 목표다. 다만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의 경우 단기간 투자로는 성과를 낼 수 없는 고도의 기술 집약제라는 점은 걸림돌이다. 중국 정부가 기술 선진국 한국 기업들에 유독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이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지식 없이 스스로 깨우쳐 일어서기가 사실상 어렵다. 올해만 20여 차례 한기업 유치 활동 23일 코트라 중국 지역본부와 한국상회, 관영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국 중앙, 지방 정부가 우리 기업들 상대로 설명회를 열거나 투자 상담회를 개최한 것은 알려진 것만 20여 차례에 달한다. 지난 19일 한국 기업 80여 곳 중국 법인 대표와 고위급들은 광둥성 후이저우시 정부의 초청을 받아 후이저우 한중산업단지 투자 환경 답사를 다녀왔다. 방문지에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셀 공장과 중국 가전제품 제조업체 TCL의 자회사인 화신광된 공장 등도 포함됐다. 광둥성과 후이저우시 정부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지원 혜택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후이저우와 장쑤성 연청에서 중국 배터리 기업 이브에너지와 합작 형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호스트는 TCL이 2009년 삼성전자를 겨냥해 설립한 디스플레이 패널 회사다. 이미 한중산업단지에 둥지를 튼 한국 기업 사례를 보여주고 TV 판매 세계 3위인 CSOT를 소개하는 방법의 투자 유인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액정 표시장치에 이어 유개발광 다이오드까지 한국 기술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후이저우는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산둥성 옌타이, 옌청과 함께 한중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합의한 3곳 중 하나다. 또 장쑤성 수저우 장자강경제기술개발구에는 최근 산진강된 회사의 LCD 편광판 생산공장 건설 착공에 들어갔다고 관영신화통신은 보도했다. 한국 기업 1000여 곳이 입주해 있다. 이 공장은 중국 화학 소재 업체 산산이 글로벌 편광판 1위 기업인 LG화학과 합작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1기 프로젝트는 30억 위안을 들여 LCD 편광판 생산 라인 2개가 깔린 공장을 건설한다. 투자액은 70억 위안이다. 총 투자액은 36억 5,200만 달러이며 실제 해외 직접 투자는
11억 2천만 달러다. 장자강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157곳이다. 장자강 전체 투자액에서 각각 12.3%, 12.8%의 비중을 차지한다. 중반도체 시장 세계적 한유혹 안의성 최저우 경제개발구는 올해 1월과 3월 각각 상하이시와 우시에서 한중국제협력 반도체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최저우시 부시장이 현장에 나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등 한중기업 대표들과 상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기관 담당자와 한중기업인 100여 명이 자리했다. 상하이 설명회 때는 반도체, 플랫패널 디스플레이 전시회와 연계했다. 중국 반도체협회 예티엔춘 부이사장은 전시회 투자 포럼 발표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반도체 산업 사슬이자 가장 큰 소비 시장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웨이거 상하이 직접회로 산업투자펀드 회장도 중국은 현재까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국가의 강력한 지원 아래 고속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자랑했다. 중국 반도체 협회에 따르면 2020년 중국 반도체 산업 매출은 8,91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7.8% 확대됐다. 그러나 중국 반도체의 자체 생산력은 내수 수요의 15.7%에 불과하다. 미국의 제재 이후 반도체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나머지는 해외에서 들여와야 한다. 반도체 설비의 경우 같은 기간 187억 3,400만 달러로 2019년에 비해 39.3% 늘었다. 다만 같은 기간 61% 성장한 한국에는 미치지 못했다. 19 발원지로 지목된 후베이 성우안에서도 한국 기업인들을 초청했다. 후베이 성과 우한은 중국 본토 지방성, 시중 한국 기업 투자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곳으로 꼽힌다. 후베이성 정부는 3월 외국 정부와 공공기관, 한국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을 우한으로 불러 코로나19 이후 첫 대규모 국제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다수의 업무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베이성 상무청은 4월에도 SK, CJ, LG, 수출입은행 등 한국 기업 15곳을 재차 초청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냈는데 성공했는지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다. 기술이 핵심, 대중소 따지지 않아 중국에서 찾는 한국 기업은 널리 알려진 굴지의 대기업뿐만이 아니다. 수도 베이징과 연청, 저장성 등은 지역 산업단지의 반도체, TV 패널, 바이오와 같은 우수 기술을 가진 한국 중소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기업 외의 개인 기술 인력 채용 공고도 꾸준히 낸다. 한중 교류 업무를 맡고 있는 중국인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입주할 수 있는 한국 반도체 중소기업을 찾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과 기술 유치는 기업보다는 중앙정부 위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정부에서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투자 유치 활동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선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 기업은 중국이라는 초대형 시장의 매력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원책은 줄어들면서 오히려 견제, 압박을 받았고 사드 등 정치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함께 피해를 입는 경험도 했다. 중국 소식통은 최근 중국 공산당, 정부, 관영 매체의 전방위 테슬라 때리기를 거론하며 온갖 혜택으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한 뒤 기술을 습득하면 내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라고 말했다.